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전후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언론 보도,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자기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가 너무나 일방적인 미국의 프로파간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런 언론 보도에서 전제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왜곡되어 있고 침소봉대되어 있고 심지어는 날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처음에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서방측 보도에서는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민족 국가로서 수백 년 동안 존속해온 것이냐 가정을 하고 그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최근에도 어떤 모 국회의원이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은혜를 갚아줘야 된다.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국회에서 버젓이 하고 있을 정도. 6.25 전쟁 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원이었고 소련은 한국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직접적인 참여 주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도 소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한은 아예 부자적 정권을 미국이 이양해버렸기 때문에 남한 자체도 없고 그냥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3자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소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전하긴 했는데 매우 소수가 공군 위주로 참전을 해서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여러 자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소수가 공군으로 참여했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까지 이 세 나라는 지금 독립국가 되어 있지만 원래 서기 9세기 무렵에 동슬라브 형제국으로서 사실 형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서 이제 사실은 이후에 사후의 표현인데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 고대사의 어떤 그 원주로 간주를 하고 그 전에 뭐 한진한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려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한 민족이 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죠. 사는 지역이 좀 달랐고 그 용어는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 정치 단위가 약간 다르게 있지만 그냥 크게 보면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서양에서 그리스 역사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별로 여러 도시가 있었을 뿐이고 자신가 그리스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아니었지만 같은 세계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조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은 언어예요. 한 언어인데 우크라이나 방언, 벨라루스 방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하듯이 근데 만약 한국에서도 전라도하고 경상도와 제주도가 독립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자기네 에서 쓰는 제주도 사투리를 표준말로 생각하고 이걸 제주어라고 주장하겠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방언이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립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어다, 벨라루스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정당한 주장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장구한 독립국가로서 마치 서방측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오래된 민족국가,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것이냐.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주의, 백창주의가 그것 때문에 이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으려고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보도를 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구한 독립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남북 분단만큼 이게 철저하게 쳐 있지 않지만 동과 서로 분열된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서쪽이 폴란드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가 러시아 혁명 이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완성이 된 나라인데 레닌이 만들어준 나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소련 내 연방 15개 공화국으로 만들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 다음으로 크죠.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기본 그 원칙이 뭐냐면 민족별 어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한다 이런 원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중앙아시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학교 업무로 중앙아시아 자주 출장을 다닙니다만
중앙아시아에다 스탄자라는 나라 이름 붙어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인데 스탄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튀르크계 언어에서 장소, 나라라는 뜻입니다. 스탄이라는 말 앞에 붙은 단어에 그 민족이 사는 나라예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족이 사는 나라고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족이 사는 나라. 그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앙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민족별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봤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러시아어로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데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변방, 주변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네.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이 그래서 서쪽이 폴란드 영토로 오랫동안 존재했었고 서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동부와 우크라이나 서부가 아주 정치적인 태도가 아주 달라요. 동쪽은 지금 이제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계가 아주 많이 살고 있고 러시아어를 그냥 쓰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 학교를 다니셨다면 아마 그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돈바스 탄전을 아마 공부하신 기억이 날 겁니다. 소련 최대의 어떤 석탄, 철강 산업지대였고 어떤 공업지대였죠. 그러나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완전히 우리 흔히 이제 구축산업이라고 하죠. 사형산업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몰락한 지역이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쪽 지역은 이제 친서방 지역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독립국가로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독립된 시기가 지금 소련이 해체되고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시기만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그냥 우크라이나 서쪽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간헐적인 시기고 러시아라고 하는 중앙집권 체제가 굉장히 혼란에 처하고 혁명 시기라든가 어떤 문제가 되면 이제 그때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간헐적인 시기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와 근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한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전쟁,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합병을 했죠. 왜 그랬을까? 원래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서방 측의 보도나 이 서방의 정치가들이 발언하는 그런 걸 보면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원래 크림 반도는 19세기에 러시아 제국이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러시아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림 반도의 영국권을 주장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터키가 튀르키예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그 후예들이잖아요. 지금 튀르키예가.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럼 수천 년 동안 크림 반도를 지배한 그게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기 전에 크림 반도는 징기스칸의 후예들 타타르족이 지배했습니다. 몽골 세계 최대 육상 제국을 만들었을 때 크림 반도까지 지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크림 반도에는 타타르족이라고 해서 우리 몽골 계통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몽골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몽골 제국이 13세기, 14세기 건설됐는데 그 전에는 고대 때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 올라와 살았습니다. 이게 크림 반도의 역사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국가가 돼가지고 크림 반도를 자기네 영토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게 우크라이나 영토가 됐는데 러시아가 그걸 뺏었다고 하느냐? 바로 1954년 이 소련 시대입니다. 당시 스탈린이 53년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도자로 나타난 게 후르셰프잖아요.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 출신의 소련 지도자 후르셰프가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300주년 기념해서 원래 러시아 공화국 영토로 돼 있던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 영토라고 친선의 의미로 그렇게 부여해 준 겁니다. 사실 행정개혁이에요. 요새 말로 하자면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논산, 금산 이쪽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전라북도였습니다. 제주도가요. 1946년까지 전라남도였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조금 불편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지역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 있을 때는 무슨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관세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논산이나 금산이, 충청, 남도인들, 전라북도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련일 때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공화국 영토이든 우크라이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되니까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때 확실히 했었어야 해요. 그게 러시아의 잘못입니다. 당시 고르바초프가 이제 쫓겨나고 러시아 대통령은 옐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옐진이라는 사람도 뭐 서방 측에서 완전한 러시아의 민주주의의 기수로서 그렇게 아주 찬양받는 지도자, 민주화의 어떤 기수로 찬양받고 있지만 러시아 안에서는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데 반역자, 민족 반역자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크림반도를 어물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확실하게 본래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 러시아 제국이 확보한 땅이니까 우리가 러시아 제국과 소련을 국제법적으로 계승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니까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절대로 지금 독립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로 완전히 인정할 테니까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든지 해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 버렸어요. 크림반도가 이제 흑해에 나는데 흑해에 러시아의 흑해 사령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영토는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또 압도적인 다수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부 그 몽골리안이 살고 있고 일부도 우리 고려인도 일부 살아요. 몇 명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커다란 문제의 불씨가 되는 것들이 이제 남겨